안녕하세요. 삼분선생 신국진입니다. 영흥도의 광어 다운샷. 발라서 빨개졌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못생긴 거는 제가 다 알고요. 제가 영흥도에 온 이유는 광어 다운샷이 이제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4월 20날이네요. 4월 20날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광어 다운샷을 어떻게 막 낚시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쪽에 보면 기본적인 낚시 방법은 쭉 나갈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그걸 보시면 좋고, 영흥도에서 광어 다운샷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를 좀 얘기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흥도 김태원입니다. 네, 프로낚시 선단의 마이웨이호 선장님도 하고 선주기도 해요. 근데 광어 낚시를 너무 잘하셔갖고 왔는데, 영흥도에서 광어 낚시 시즌하고 사이즈 이거 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즌은 5월부터 시작인데요. 5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까지는 그래도 대광어가 잘 나오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탐사를 다녀봤는데 생각외로 잘 나옵니다. 자, 사이즈 60에서 지금 80까지 현재 봤어요. 60.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흥도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쪽에서 광어 다운샷을 많이 하는데 영흥도에 왜 사이즈가 크게 나오냐. 연안부두 쪽에서도 그렇고 영흥도에서 나가면 포인트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알을 풀로 왔을 때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본능, 먹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본능으로 근처에 오는 것들은 다 잡아먹는다. 네. 공격한다. 얘네들이 또 형 말한 이후에 잠깐 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쪽으로 산란을 하러 온다는 얘기를. 산란. 네. 이쪽에 여바시게 산란하기가 좋답니다. 네. 근데 그건 광어 입장에서 우리가 광어대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죠?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 정확하게 여기가 산란 정서가 아주 좋아서 네. 다른 지역보다 이쪽이 대광어들이 잘 나오는 이유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채비 좀. 채비가 네. 와일드 방식과 네. 스트레이트 네. 바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휘어진 게 그렇고 와일드 스트레이트 일자가 있고요. 이게 일자, 그 다음에 휘어진 거. 형 전문가들은 이렇게 영어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차이점. 차이점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와일드 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좀 빠진다는, 털림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스트레이트를 많이 써요, 요즘은. 요즘에는 진짜 추세가 뭐냐면 네. 이런 일자 바늘 스트레이트 훅이라고 그러는데, 일자 바늘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이유는 그때는 일자 바늘이 좀 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채비는 형 자기가 매서도 쓰지만 그냥 가져와서 사서 그냥 쓰세요. 이거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아주 편합니다. 4,000원에 4봉이니까 4개 들었네요. 잘 만들었어요? 5봉입니다. 형님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서 써요. 그리고 좀 아주 이게 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뭐 자기 자작채비해서 쓸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형도 이거 사서 이거 쓰지 그냥. 나도 이거 씁니다. 그냥 이거 쓰는데 처음에 자작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몇 호가 좀 좋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훅이 네. 나이는 6호, 예. 훅은 4호, 네. 5호. 대광어 이제 많이 나올 때는 5호를 많이 쓰지. 4호로 그냥 전천으로 쓰시면 되고, 충분하니까. 목줄은 6호.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맺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단차가 보통 저희가 2뼘 정도가 30 정도, 30, 40에서 거의 쓰죠. 이것도 단차가 40cm. 그러니까 2뼘 정도, 40cm. 40 정도 놓고 쓰는데, 보통 뭐 사람들이 뭐 50도 넣고 뭐 그러는데, 이 대광어 때는 그렇게 높이 안 올리셔도 돼. 바닥에서 30에서 40, 그 사이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채비는 사실은 다 뭐 보통 30에서 40cm 단차를 두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봉돌하고 바늘의 사이에 그 길이를 단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훅이 뭐 트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흥도에서 잘 먹는 훅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핑크 트리거네요. 핑크가 아주 대세예요. 그리고 이런 색계열의 어두운 계통, 이런 거. 이건 감 탕졌을 때? 네네.
우리 물색이 흐릴 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옛날부터 고추장. 이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예. 근데 제가 그럼 저기 있잖아. 저는 사실은 환타 남자는 환타더라고요. 네, 남자는 핑크. 이게 핑크야? 여기 있잖아. 이게 저는 오렌지. 개인적으로 오렌지. 잠깐만 형. 이게 좋은데 형은 지금 이거하고 고추장을 권하지. 고추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가리가 빨갛고 흰색을 몸통이 흰색을 저희는 고추장이라 그래요. 이건 기본. 그 다음에 형이 추천하는 영흥도에서는 남자는 핑크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는 형 생각은 제가 미안한데 저는 환타. 같은 빨간 게 해야 돼요. 환타는 어때요? 이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형님이 또 추천하는 거는 물색. 이제 이거 워터멜론인가? 하여튼 워터멜론. 언제 쓰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물이 혼탁하고 탁할 때 그때 이 색깔을 쓰시면 돼요.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물색이 청명하게 막지 않고 좀 뿌옇다. 내가 보기에 뿌옇다. 그럼 이 컬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많이 써봤는데 요걸로 재미를 내가 터뜨려봤어요. 어두우면서 반짝 빛이 나는. 그러니까 뭐 물이 탁하든 맑든 요게 잘 먹히더라고요. 이건 영흥도 선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거니까 강력 추천입니다. 요거. 예. 대광어철에는 굳이 드롭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닥에 뽕들이 닿은 상태에서 드르르 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르르 그리고 살짝 펌핑하듯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배는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서 그냥 자꾸만 있어도 그 바닥하고 유지만 시켜주면서 통통통통 내려가면 와서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천항이나 이쪽에서 광어 낚시 다운샷을 설명을 드릴 때는 바닥을 살짝 찍고 조금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들고 갔다가 툭 걸리면 살짝 또 들었다가 살짝 놓고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여기 영흥도 산란철 대광어 낚시는 바닥에 봉돌이 닿잖아요. 굳이 살짝 들지 말고 그대로 끌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긁으란 얘기. 형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게 바닥을 딱 찍었잖아요. 바람이 불든 유속이 가든 배는 어차피 흐르잖아요. 그러면 찍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죠? 따라가죠. 쭉 따라가요. 그러면 바닥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아니니까 뭐 맨맨한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잖아요. 계속 후두둑 하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거 입질 아니잖아요. 입질 아니죠. 계속 바닥 익는 느낌이 옵니다. 모래바닥이든 여밭이든 계속 후두둑. 그럴 때 입질이 어떻게 온다고요? 때리는 입질이 올 때 있고 그냥 뭔가 모르게 걸림 같은 무거운 느낌. 그냥 쑥 이렇게 뭐 걸려서 땡기는 느낌. 이런 게 입질이에요. 그런 거 입질이 딱 들어왔을 때 거의 챔질들을 해서 잡아놓은 고기를 다 놓쳐요. 챔질은 하지 마시고 우리 쭈꾸미 할 때 쭉 올리듯이 쭉. 보통 광어 낚시는 챔질을 해요, 말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낚싯대는 하늘로 세운다. 그 다음에 릴링이잖아요. 그것도 영흥도에 통하는데 지금 누가 와서 바닥을 긁잖아요. 긁다가 퍽 하고 치는 건 누구나 다 챔질인 줄 알아요. 입질인 줄 알아요. 그때 챔질을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게 팁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구나 다 아는 거 푹 하고 가져가는 거 말고 낚싯대가 살짝 쓱 들어가잖아요.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영흥도에서. 그 입질이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는 거의 와서 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와서 탁탁 때리면서 입질을 해주는데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쑥 그냥 빨려 내려가듯이 낚싯대가 쭉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이렇게 뚝 당기듯이 이렇게 당겨가듯이 때리지 않고 살짝 쭉 딸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입질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문어 낚시 하셨죠? 문어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쭈꾸미 좀 잔챙이 나오다가 쭈꾸미가 큰 게 걸렸잖아요. 바닥에 뭐 이렇게 물 들어간 보재기 뭐 비닐봉다리 뭐가 쑥 걸리는 느낌, 무게감 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맞나요? 정답입니다. 제가 그게 맞았대. 문어 낚시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챔질은
챔질은 형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챔질하면 주댕이 다 사람들이 이제 뭐가 들어오면 놀래서 안 들어오다가 뭐가 들어오면 그 긴장감에 확 하고 챔질을 해요. 릴링하면서 떨어지거나 챔질해서 살짝 걸린 게 빠지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 쭈꾸미 하듯이 쭉 만세불로듯이 그냥 쭉 울려서 쉬지 말고 계속 감아주시면 돼요. 대신 우리 릴에 드랙을 조금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드랙을 꽉 잠궈버리면 갑자기 광어가 팍 치고 들어갈 때 터집니다. 그래서 드랙을 좀 풀어놓고 계속 치고 들어가더라도 계속 릴링만 해주시면, 낚싯대 들고 막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릴링만 해주시면 안 놓칩니다. 이게 저기 현장 영웅도 선장님이기도 하고 선주님이시기도 한데 정말 그 현장의 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챔질도 이렇게 하늘로 올린다. 무 뽑듯이 그냥 쭉 올려서 릴링 시작하면 돼요. 이게 아니고 무 뽑듯이 올려서 한다. 그 다음에 릴링도 현장에서 릴링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빨리 이러면 그냥 그거 안 낚으려고 내 거 안 하려고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릴링은 항상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릴링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잡은 손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릴링은 그 속도로. 그죠? TV가 다 배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펌핑하면서 릴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손은 고정이 되고 릴링은 그 속도로 처음과 끝 같은 속도로.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냐면 광어가 다 올라왔을 때 딱 보였다. 이제 뜰채 되기 전 상황까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 올라오면 그 사무장님이나 선장님이 뜰채를 갖다 대실 때 그쪽을 머리를 향하게끔만 유도만 해주시면 돼. 네? 그러면 광어가 뜨기가 쉬워져요. 근데 큰 거를 보면 빨래판만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 당황을 해가지고 더 빨리 감으려고 그러고 막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들었을 때는 이게 딱 들리는 순간 털려요. 아웃이지. 예. 이게 딱 들리는 순간 얘 놀래서 벌써 갑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쓴다고요. 턴단 말이에요. 그때 거의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이게 내 고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딱 광어가 보였잖아요. 보이면 선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떠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수면에 밑에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있어야지 이걸 들잖아요. 그건 이제 내 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웅도를 찾는 광어 낚시를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광어 다운샷 찾는 우리 그 초보자분이나 낚시인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임대도 해드리고 또 임대 때도 그냥 뭐 쭈꾸미 때나 뭐 아무 때나 막 쓰는 그런 솔리드 때 싼 거 이런 제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광어 때 저희가 쓰는 광어 때 아주 좋은 걸로 손님들도 광어 맛을 꼭 보시라고.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예. 장비가 없으신 분 만약에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 뭐 친구들 남자 여자 친구 같이 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 장비만 있고 여자 장비가 없으면 그냥 같이 오세요. 그럼 여기서 대여해서 쓰시면 되고 웜도 빌려주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산문선생 신구지였습니다.